상담을 해보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때문에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님이 다 같죠. 그리고 열심히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못하면 안쓰럽긴 하지. 보통 아이들은 학원만 겨우 다녀와서 집에서는 핸드폰 하고 있거나 주말이면 늘어지게 자거나 밤늦게 깨어있어서 공부하나 싶었더니 게임하고 있거나 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집들이 있어요. 아이가 변화만 한다면야 이런 과정을 이겨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걱정돼서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아이가 공부하기는커녕 점점 반항하고 밖으로 돌고 아니면 아예 방 안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이 공부 못하는 아이 친구 민수는 시간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마음 잡고 하더라고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오늘은 공부 못하는 아이와 매일 전쟁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반대로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변화된 케이스들 이면에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은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냐고 질문하면요, 한참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부족한 거는 뭐냐 라고 질문을 바꾸면요, 애가 잠이 많고 성질이 예민하고 하면서 굉장히 술술 나와요. 그리고 99%의 부모님이 꼭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이런 것만 빼면 그래도 참 괜찮은 아이인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결국 공부 안 하는 아이의 변화를 만들어내신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우리 아이가 좀 바뀌어야 하는 부족한 점보다요, 아이가 가진 장점을 보는 눈 있죠. 아이의 장점을 보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계신 부모님들이셨어요. 부모님 중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나보다는 좀 편안하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이들 중에도요, 공부 못하고 싶은 아이들은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전교 1등도 공부 계속 잘하고 싶어 하고요, 전교 꼴찌도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요, 성취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아이는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시험 성적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해보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많고 조금 해서는 성적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번 시험 범위는 다 한번 보고 시험 봐보자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결론적으로 성적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를 하나 더 쌓은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실패 경험을 쌓은 거예요. 공부를 해보고자 했는데 시험 범위를 다 보지도 못했고요, 성적도 안 올랐어요. 그럼 아이는 생각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가 시작되면 보통 생활 습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안 되는데요 뭐. 성적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나는 어차피 공부하려고 해봤자 다 못할 거고 또 패배감만 느낄 텐데 부모님은 어차피 뭐라고 하실 거고요. 이런 아이가 변화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사회가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에 대한 경고와 너를 키우기 위해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이가 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라고 느끼는 성취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라고 하면 아이가 잘못한 거는 상관없이 오냐오냐 하라는 거냐,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면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뭐가 되든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훈육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괘씸하고 답답해서 내가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내가 진정 고민하고 이에 맞게 부모로서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시작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의 장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요, 흐린 눈으로 보세요. 대신 아이의 장점을 보는 눈은 크게 뜨시는 거예요. 너 이거 참 잘했다 라는 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아이가 공부는 안 하는데 학교는 결석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길동이는 해야 하는 것은 하는 성실한 아이지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고 게임을 안 한 건 아닌데 좀 줄였어. 그러면 우리 콩순이는 게임도 조절할 줄 아는 아이구나 라고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책상에 앉아서 졸고 있는 아이에게는요, 졸린데도 책상에 앉아있는 의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 계속 게임하고 책 펴면 조는 아이가 아니라요, 성실하려고 애쓰고 필요할 땐 좋아하는 것을 조절할 줄도 알고 졸려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아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선택을 해요. 나는 성실한 아이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성실해 보려고 하고요. 나는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유혹을 이기고 해야 할 것을 해보려고 하고요. 나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쌓여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요. 그것이 바로 성공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모든 칭찬의 핵심은 아이가 애쓰는 노력을 알아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칭찬을 해주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의 말이라면 귀를 닫아버린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칭찬과 수용의 말을 할 에너지가 남지 않기도 하죠. 또 칭찬하는 방식에 서투셔서 부모님이 하시는 칭찬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그리고 아이의 대화가 아직 가능한 관계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개선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중3 이후 아이라던가 혹은 이미 부모님과 아이 서로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감정의 골이 쌓인 경우에는 고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변인이나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변화하시면요, 아이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누군가를 키운다는 건요, 원래 힘든 일이에요. 혹시 화초 키워보셨어요? 물이랑 햇빛만 있으면 자란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라 그래서 알람 맞춰서 따박따박 물 줬는데 죽어버린 화초,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 쉽다는 화초 키우기도 사실 직접 키워보면 쉽지가 않아요. 원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대상을 키우는 건 힘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변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자녀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계속 변하는 데다가 딱 하나로 통하는 육아법 같은 게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생명체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변하고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함에 따라서 컨디션과 기분, 생각이 계속 달라지고 계신 거죠. 둘 다 계속 변하는 존재들인데 변하는 존재가 변하는 존재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데 희망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이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라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요, 충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0쌍의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요, 100가지의 자녀 교육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딱 맞는 교육법 같이 찾아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셔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구독 눌러두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